모두에게 다 줄 것이냐 아니면 하위 70%에만 줄 것이냐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금 마지막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선거 때도 그랬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요. 정부는 아직도 재정 부담도 있고 그래서 하위 70%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 그건 복지 대책이 아니다. 정쟁거리 삼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. 미래통합당은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. 전 국민 50만 원 당장 지급하라. 황교안 대표가 선거 때 얘기했는데요. 선거 끝나고 나서는 재정 부담 얘기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 좀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관련된 녹취를 잠깐 들어보죠.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도 구분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20대 국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. 총선 기간에 여야가 공히 전 국민에게 지급을 약속한 추경에 대해 상임위, 예결위 심사 등을 최대한 신속히 하고 바로 수정해서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야당이 이걸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 이 항목 조정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우리도 입장을 진행해 왔습니다. 그러나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% 가구에까지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저는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또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국가 재정을 대폭 흔들어 놓는 그런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. 장성철 소장,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통합당은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? 기본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, 그러니까 3조 3천억 정도의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. 100%를 주려면. 예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정 부담감이 있으니까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해찬 대표도 잘못했고요. 김재원 정책위원장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해찬 대표가 잘못한 거는 뭐냐면요. 본인이 여당이잖아요. 본인이 약속을 했고요. 그러면은 어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매듭 지었어야죠. 그래서 기재부를 통해서 자, 우리가 100% 줘야 되니까 그 안을 만들어 와라 라고 했어야지 오늘 국무총리는 다른 얘기했습니다. 그런 거를 여권 내 조율을 잘못한 이해찬 대표의 잘못이지 왜 통합당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까? 그리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요. 무조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. 그것이 이제 4.15 총선 때 나타난 민심이기 때문에 괜히 나라의 재정 건전성, 국채 걱정하지 말고요. 지금은 여당이 하겠다는 거 그냥 뒷받침해주고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. 이런 입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교한 평론가 의견 들어보죠. 근데 저는 이제 왜 일괄 지급으로 갔느냐. 예. 이제 당초에 청와대가 이제 70% 지급, 재정 문제도 있었지만 네. 실제로 이제 그 상위 30%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도 않고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재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소득에 이제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한 58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국민 중에 한 40%는 실제로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제 정기적인 소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70%라는 것이 이제 어렵느냐? 결국에는 저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70%의 경계선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? 그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또는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. 오히려 100%를 주고 소득세로 좀 이제 징수를 해내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저는 당초에 청와대가 가졌던 70% 안을 일단 고수를 해야 하고 물론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도 이제 일단 일괄 지급에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당에서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노영희 변호사. 이해찬 대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
그 정부하고 당이 꼭 똑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정부는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그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해왔고요.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왜 말을 바꿨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미래통합당도 사실은 모든 분들이 바꾼 건 아니고 일부 분의 얘기인 것 같고요.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. 나는 여당안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민법의 원칙이 있는데 금반원의 원칙. 네, 뭐죠? 자기가 이미 한번 말한 것을 다시 뒤집어 엎거나 이렇게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말을 하면은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. 선거하기 전에는 다 준다 그랬다가 왜 갑자기 말을 바꿉니까? 예. 그거는 당대표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아무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할 정도인데 거짓말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요. 정의진 변호사 사실 선거 전에 네네. 여당도 그렇지만 사실 여당은 70% 정부 안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야당이 전부 다 주자. 네. 그랬으니까 네. 여당도 뭐 우리 마다할 이유 없다 해서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걸로 대충 의견이 좀 모아졌던 거 아닙니까?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. 재정 건전성도 좋고 금반원의 원칙도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요. 타이밍이에요. 예. 사실 오늘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내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지 뭐 재정이고 그거 뭐 원칙이고 그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다음이거든요. 그래요. 70% 이걸 갖다가 저는 전계환 평론가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고 보는 게 70% 몇 프로 이걸 자르다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 원칙 빨리 줘야 됩니다. 무조건. 예.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장애인의 날 그런 얘기를 했죠. 재난을 당해도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다. 네. 더 힘들게 느끼는 계층이 있는 거죠.